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과목은 정리가 됐고요. 자,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목은 여러분 우리 법 내용이죠. 자, 도로교통법하고 여객정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자, 2과목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한 절반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50문제 기준에서 2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중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 여러분 조문이 많이 있죠. 조문 자체가 보통 도로교통법 166개 조문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여객정차 운수부터 94개 조문이 되죠. 그리고 질서 위반행위 규제부터 57개 조문. 이 조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든 조문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물론 법률만 봐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에 관한 것을 들어가는데, 자, 도로교통법은요, 조문 자체가 많다 보니까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도교법에서 출제가 되는 것들은 뭐 골고루 나오긴 합니다만은, 자, 보통 자주 빈출된 걸 잡아드리면, 일단 처음에 용어 정의는 항상 기본 문제입니다. 용어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항상 나올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어 쪽에서도요. 조례자 딱딱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딱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차선에 관한 문제라든가요. 또 길 가장자리 구역 등등등은 좀 이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적 문제는 꼭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 통행 방법에 관한 문제들, 통행 방법 이런 것, 그래서 차마의 통행 방법, 또 보행자 통행 방법, 또 자전거 통행 방법 등등을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기타 이런 것까지 묶어서 보겠습니다. 일시 정지냐 서행이냐, 또 주차 금지냐 주정차 금지냐, 기타 등등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행법뿐만이 아니라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 기타 등등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또 세 번째 중요한 쟁점 중 한 가지가 여러분들 운전면허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운전면허는 여러분 알다시피 면허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기본일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종류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운전면허 종류를 공부할 때는 운전면허 차 종류를 기억하는 것. 특히 1종 보통면허하고 2종 보통면허 그 비교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면허 종류가 중요한 파트를 차지할 것이고, 또 있다면 운전면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처분입니다. 그 행정처분은 자, 보통 여러분들 면허 정지처분, 면허 취소처분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처분과 맞물려 가지고 면허 발급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한 사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주로 만약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차후 1년 동안은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 제한 기간들 정리 좀 하시면 됩니다. 이래저래 운전면허도 대단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네 번째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궁금해하는 범칙금에 관한 문제. 그죠? 범칙금. 자, 그리고 과태료, 이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칙금 부과하는 것은 이제 통고처분에 관한 것을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 기본적인 절차 등이죠. 근데 구체적 과태료 절차는 여러분, 우리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그 세부적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면 될 것이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위반하였을 때 범칙금이 얼마냐, 과태료가 얼마냐, 또 벌점이 몇 점이냐, 이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 암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범칙금 과태료도 같이 체킹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더 나아가 이제 교통사고에 관련된 파트는, 자, 마지막 이제 교통사고인데 이 부분은 우리 도교법보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많이 적용되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분류사는 우리 도교법에 나옵니다. 특히 물피해 관련된 사건들은 도로교통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관련된 파트까지 일단 여기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도교법의 내용은 정리가 될 수 있는 파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 정리 들어가는데 들어가자 1장 총칙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목적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목적사항을 먼저 보면은 자,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온활한 교통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교통 자체는요, 우리가 사람, 화물을 운송하도 들어가지만 정보를 운송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정보를 운송하는 것은 통신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일반 교통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일반 교통은 통신이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교통. 일반 교통 중에서 우리는 육상 교통을 중심으로 봅니다. 해상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 중에서도 도로에서 발생한 부분이죠. 그래서 도로교통을 공부를 할 것이고 이걸 정하는 법이 도로교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도로에서 발생한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자, 용어를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로가 뭐냐 해서 첫 번째 도로 개념을 물어봅니다. 자, 도로를 말하는들 일정한 차량들이 소통할 수가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춰야 될 것이고 이용이 가능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기본 도로의 모습인데요. 자, 일반 이 도로 개념은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 거냐. 자,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보게 되면 도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일단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나옵니다. 자, 이 법에 반해서 도로법에 나오는 도로가 들어갑니다. 자, 또 유료도로법이죠.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가 들어갑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자, 농어촌이죠. 자,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자, 농어촌 도로정비법. 자, 그러니까 농어촌법이라 쓰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어촌 도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 밖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나오죠. 자, 이런 것도 도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개념에는 일단 네 가지가 나오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자, 우리 여러분들 도로법이든 유료도로법이든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다 이게 도로 개념에 들어갑니다. 대신 여기는 우리 도로교통법의 내용이라는 건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포함이 되고 유료법은 유료도로가 포함이 되고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농어촌 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대신 자, 일반 도로에 불특정 다수가 공개된 장소 나오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도로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알겠죠? 하나 도로 개념은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용어제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같이 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뭐라 하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겠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자, 고속도로 나오죠. 여기는 자동차 고속 운행에만 고속 운행이 나와야 되겠죠.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지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 차도가 나오네요. 자, 차도는 연석선 그리고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이죠.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로, 즉 차도라고 합니다. 차도. 자, 중앙선이 나옵니다. 중앙선은 여러분 목적을 하나 잘 볼 것이 중앙선은 차마의 통행 방향이죠. 방향을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통행 방향이지 통행 속도라든가 이러면 다 틀려요.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등을 설치한 시설물을 합해서 우리 뭐라고 하죠? 중앙선이라고 합니다. 중앙선. 대신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에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중앙선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중앙선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도로라 그럴 때는, 자, 도로는 여러분 크게 이렇게 차도가 있겠죠. 차도가 있으면 우리 보통 보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도로 부분에서 이게 차도, 차가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보도가 있다는 이야기야. 보도. 이 보도 부분에 여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연석선, 우리 저 돌멩이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죠? 이렇게 쌓아놓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 차도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러한 파트를 차도. 그럼 이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가운데 부분에 여러분들 황색 실선이 있거나 황색 점선이 같이 붙어 있거나, 그죠? 아니면 중앙 분리대가 있거나, 또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러한 화분도 쭉 설치해 놓기도 하고 막 그렇죠? 자, 이렇게 선을 두고 있는 것을 중앙선인데, 중앙선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라겠죠? 통행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의미는 이쪽의 차량들은 우리가 우측 통행이니까 이렇게 차량 통행을 하겠죠. 이쪽은 이쪽으로 통행하겠죠.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 여러분들 이 중앙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선이다. 중앙선 항상 통행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변철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변철은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들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 그리고 또 차선들이 쭉 있죠? 차선이 쭉 있는데, 자, 이쪽에 이제 도로 소통이, 만약에 차량 소통이 많다는 거죠. 많게 되면 이 정도 선이죠. 이 정도 선을 가변차로로 운행합니다. 가변차로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 이렇게 사각형을 씁니다. 사각형을 써가지고, 자, 신호등 표시가 자, 이렇게 내려와 있다. 화살표 내렸죠? 이러면 여기는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X자로 나와 있다. 이러면 통행할 수 없게 만들었죠. 변할 수 있는 그런 차로란 이야기죠. 만약에 가변차로가 통행이 가능하면, 통행할 수 있으면 자, 진행하는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중앙선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이것을 중앙선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중앙선 개념은 다시 한번 보면 통행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명확히 할 것이고, 그리고 황색 실선 점선만을 의미한다. 그럼 또 틀려요. 황색 실선 점선도 있지만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내지는 울타리 중앙 분리대라든가 내지는 기타 시설물 두고 할 수 있겠죠. 중앙 분리대나 시설물 등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선 개념 정확히 잡아두시고요. 6번입니다. 차로가 있죠. 차마가 한 줄로 도로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차도의 부분. 그러면 차선이 뭐냐? 자, 7번째 나와 있는 거면 차선이 나와 있죠. 자, 이것도 꼭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을 말합니다. 이 말은 꼭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차선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차도에서 차선이 있습니다. 여기 차선이 있죠. 이 차선은 이 구별되면 이게 여러분들 차로가 되는 겁니다. 차로. 그죠? 그러면 차로하고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을 차선이라고 합니다. 차선. 그럼 여러분 이 차선을 꼭 개념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만 찾아내시면 돼.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리죠. 여러분 차도와 차도가 아니라 차로와 차로. 알겠죠? 차로와 차로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죠? 근데 꼭 나오면 여기는 바꿔 나오면 딱 이렇게 나와요. 차도와 차도라고 하면 틀려요. 그것을 잡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차로입니다. 중앙선을 기점으로 가까운 쪽이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이렇게. 그래서 중앙선을 기점으로 1차로, 2차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로.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별한 것이고 중앙선은 차도의 중앙선. 그리고 도로는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선 개념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거다. 그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전거 도로는 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가 나오겠죠. 또 자전거 횡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횡단보도죠. 근데 자전거는 횡단도, 뭐 자전거를 보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횡단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보도. 자,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도는 자, 우리 도로 부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보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보도 부분은요, 우리 31번째 나오는 이것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도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 이 두 가지는 구별을 해 놓으시고요. 그죠? 자, 보도는 보행자가 다닌다고 나와있죠? 보행자가 다니는 자, 그런 도로를 말합니다. 근데 보행자 전용 도로는요, 좀 이따 봅니다만은 보행자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 부분은 보도. 알겠죠? 그럼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11번째 또 잘 나오는 거죠. 우리 잘 나온 것 중에 아까 우리 차선 아까 있었죠? 차선 개념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차선은 뭘 보라겠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거다. 차도 하면 틀리다. 자, 그 두 번째는 여러분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무조건 나오면 딱 이거예요. 딱 보시면 돼. 길 가장자리 구역이 나오면 여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 마저 틀려요? 자, 이건 틀리게 나오면 딱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이 보도 차도가 구분이 되어버리면 길 가장자리 구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차도입니다. 차도인데 보도가 따로 없어요. 이 말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구분된 보도가 따로 있으면 길 가장자리 구역이 필요가 없는데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그럼 이게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녀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길 가장자리 구역에 일정한 구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알겠죠? 이 구역이요. 보통 50cm를 넘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 구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근데 꼭 구분된 도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길 많이 놓쳐버리니까 조심해서 보세요. 딱 이거 뜨면 이걸 찾아보시면 돼. 그래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자,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이런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이런 것을 길 가장자리 구역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자, 또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로 표시한 도로 부분이죠. 보통 우리 황색 사선이 그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횡단보도입니다. 자, 또 교차로가 나오죠. 교차로는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바로 교차하는 그런 부분을 교차로라고 합니다. 자, 안전지대가 나옵니다. 안전지대는 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위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안전지대는 여러분 도로 같은 데 보면 가운데 뭐 삼각형이 되어 있고 황색 선으로 그어져 있거나, 그죠? 또 있거나 아니면 뭐 또 백색도 있다는데 보통 황색 선이 보통이죠. 그래서 황색 선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교차로다.
교차로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쳐져 있어.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죠? 안전지대다. 차가 정차할 수 있죠. 또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파트가 이렇게 또 하나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교차로 부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지대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차가 멈춰 있기도 하고, 주로 이제 우리 페트롤카들이 거기에 보통 세워놓고 교통정리하고 그러죠. 그래서 안전지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호기입니다. 신호기는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등하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그리고 방향 전환, 주의 이런 표시해 가지고 사람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는 신호기라고 합니다. 신호기. 자, 안전표지입니다.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이죠. 이러한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그리고 선 등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전지대, 신호기, 안전표지입니다. 자, 그거나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뭐 사실 여기는 뭐 바꿔도 금방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간간히 뭐 거기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이거 해가지고 뭐 우리가 신호기라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은 쉽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주로 물어본다면 아까 도로에서 법의 종류들 3가지 기억해 두신 거다고요. 아울러서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차선에 관한 문제, 또 길 가장자리 구역에 관한 문제, 또 보도하고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 아직 보행자 도로는 아직 안 나와 있죠.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구별하는 거, 뭐 이 정도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차마가 나옵니다. 이 차마도 여러분 기본 분류는 좀 정돈이 돼 있어야 되겠죠. 차마. 자, 일단 차마는 차하고 우마를 말합니다. 우마.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마라 그럴 때는 차가 있고, 자, 그리고 우마입니다. 우마는 여러분 가축이죠. 소나 말. 자, 이런 걸 합해서 우리가 차마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우마는 거의 우리 보기 힘들죠. 근데 당연히 과거에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는 게 우마죠. 그래서 차마는 차고 우마를 말한다. 또 차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간다 나와 있죠? 차의 종류를 보면 자동차가 나오죠. 자동차입니다. 또 원자를 먼저 쓰겠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그리고 건설 기계가 나옵니다. 자, 또 자전거가 나오죠. 자전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이 사람이라든가요. 또 가축의 힘이죠. 기타 동력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가축, 힘. 자, 사람, 가축, 힘. 또는 동력에 의해 가지고 운전되는 것. 차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마는 가축을 말하겠죠? 이것은 가축이고요. 자, 대신 조심할 것, 이것은 가축의 힘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전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자동차하고 원자를 이렇게 쓰는 것은 2개를 합해서 뭐라 그러죠? 자동차 등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에다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합해서 자동차 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 이 자동차 속에는 뭐더라죠? 승용 자동차가 있고 또 승합 자동차가 있습니다. 또 우리 화물 자동차가 있죠. 화물. 자, 또 특수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그리고 이륜이 들어갑니다. 이륜. 자, 아울러서 또 일정한 건설 기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플러스 우리 건설기본관리법 26조죠. 단서에 나오는 일부 건설 기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건설기계는 다 여기 들어가는데 일부는 자동차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 10가지 되죠. 전 일부 건설 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입니다. 이륜자동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 일부 건설기계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원자는 자, 보시면 두 가지. 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법에서 이루고 있는 이륜 자동차 가운데 125cc. 자, 거기에죠? 이하입니다. 이하에 이륜이 들어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원동기를 단차인데요. 이때 원동기는 얼마나 나와 있죠? 자, 50cc 미만입니다. 자, 50cc 미만. 자, 또는 전기 동력 같으면 0.59kW 미만입니다. 0.59kW 미만. 그래서 원동기를 단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원동기 장치하는 거는 125cc 이하입니다. 그럼 여기 이쪽에 이륜은 뭐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륜은 125cc를 초과하는 겁니다. 여기 또 초과하는 거. 이게 여기 이륜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등이락을 때는 다 들어가죠, 이륜은. 알겠죠? 등이락 때는 두 개 다 합해진 거니까. 자동차락 할 때는 125에 초과된 이륜이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자는 여기 들어가고요. 건설기계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 그러죠? 자전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람 가축 동력에 의해서 운전되는 거 여러분 대표 뭐죠, 여러분들? 자, 사람 힘에 의해서 운전되는 거 선수래입니다. 그죠? 자, 또 가축의 힘에 의해서 또 우리 있죠? 수레 같은 거 있고 수레 동력 바로 경운기죠. 경운기. 자, 뭐 트랙터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차에 들어갑니다. 선수레, 경운기. 자, 또 우리 가축이 우마차 그랬죠? 우마차. 자, 우마하면 가축이 있죠. 우리 차마에 들어가지만 우마차가 여기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것은 우리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차에는 들어간다. 대신 자동차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자동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운기 등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차에는 들어갑니다. 알겠죠? 보시면 되겠고. 자, 대신 사람 가축 동력의 힘에 의해서 운전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엔 여러분 들어가지 않는 거. 자, 일명 여러분들 유모차 있죠? 자, 우리 유모차 어디 태우는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도로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케이블 등에 이용하는 우리 케이블카. 자, 케이블카라든가 또 우리 궤도차 있죠? 궤도차. 뭐 기차도 마찬가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모차나 케이블카, 궤도차입니다. 자, 또 있다면 뭐죠? 우리 휠체어 있죠? 우리 보행 보조형 의자차. 자, 보행 보조형 의자차. 이런 휠체어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차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대신 이런 건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휠체어든 유모차든 또 케이블카나 계속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선술의 경운기 등은 우마차도 마찬가지고 차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자동차는 아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전거도 여러분, 자전거도 차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차에는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전거 이건 운전면허 취득합니까? 필요 없죠. 면허 취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술에 이거 운전면허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차에는 들어간다는 거. 물론 뒤에서 공부합니다만 자전거가 차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상 그러죠. 횡단보도에 자전거가 만약에 건너려면 자전거 횡단도가 아니고요. 자전거 횡단도가 아니고 횡단보도입니다. 자, 횡단보도려면 자전거를 끌고 보행을 해야 됩니다. 끌고 가야 돼. 자, 이럴 때는 뭐가 되죠? 이럴 때는 자전거도 보행자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차가 아니고 보행자로 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차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끌고 건널 때는 보행자가 돼. 보행자가 된다는 말은
보행자 보호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이게 차마의 기본 종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볼 때 이제 자동차냐 자동차 등이냐 여기 따라서 여러분 등이 있으면 온자가 들어간다는 것, 등이 없으면 온자는 안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만 이야기할 때는 125cc 초과되는 것. 왜? 온자가 125cc 이하가 온자니까. 예, 봐두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 분류는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거기 자전거 나와 있고 자동차 등, 자동차 등은 자동차고 온자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긴급자동차가 나옵니다. 자, 긴급자동차 개념 하나 정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긴급자동차는요, 일단 분류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는요, 우리 법에 정하는 법정 자동차가 있습니다. 법정.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지정 긴급자동차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준에서 보는 준긴급자동차가 있다. 이 세 가지고 법정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된 것. 또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에서 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지정은 누가 한다겠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우리 법률에서 규정된 우리 긴급자동차는 여러분 뭐죠?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소구혈입니다. 소방, 구급, 혈액 공급 차량이죠. 소방이나 구급 그리고 혈액 공급 차량이 법률서 규정된 겁니다. 자, 대통령령 규정된 것은 5가지죠. 5가지. 자, 보시면 첫 번째가 뭐 나오죠? 여러분들 경찰용 자동차를 페트롤카입니다. 경찰용. 또 한 가지는 범죄 수사용입니다. 수사. 여러분들 우리 범죄 수사하기 위해서 갑자기 경고등 켜고 가죠. 그럼 일반 그 승용차라도 긴급자동차로 보는 겁니다. 수사용. 자, 또 우리 국군 유도하는 거죠. 우리 헌병 차량. 군인들 유도하고 훈련 갈 때 헌병 차량도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또 여러분들 호송에 관한 거, 우리 호송 차량들, 그리고 경호할 때.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시행령 정한 긴급자동차들입니다. 경찰, 수사, 군인들 군부대 유도할 때 이동하고 호송. 여러분 호송할 때 현금 유가족 호송하는 그런 차량들, 또 경호, 이것은 긴급자동차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정하는 것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민방위, 그죠? 가스, 민방위, 가스. 자, 또 일반적으로 전기, 그죠? 전기 또는 전화, 전신, 또 전파 감시 업무입니다. 뭐 이런 거 도로 응급 작업하는 그런 차량들이 말합니다. 응급 작업하는 것들. 우리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하기 위해서 또 뭐죠? 도로 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용입니다. 자, 그런 응급 자동차, 응급용으로 쓰는 거죠.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우편물, 긴급 우편물 배달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긴급자동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준긴급은 뭐죠, 여러분들? 여기는 자, 세 가지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보면 뭘까요? 첫째는 유도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유도되고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자, 유도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우리 경찰용 차에서 유도되고 있는 거, 또 우리 군부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헌병차다. 그 헌병 차량이 불을 켜고 차량을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 많은 트럭들 따라가잖아요. 트럭들. 유도하는 차량이 전부 다 이걸 뭐라고 하죠? 준긴급이라고 해요. 여기는 긴급 차량이죠. 그죠? 여기 유도하는 그 차량은 긴급 자동차고, 여기는
따라서 유도되고 있는 이 차량들 전부 다 긴급에 준해서 보겠다는 이야기야. 준긴급 자동차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죠. 위급한 환자를, 즉 부상자죠. 환자 또는 부상자입니다. 부상자 또는 우리 피죠. 혈액. 자, 이런 운송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런 운송 차량은 여러분 조심할 것. 혈액 공급 차량은 당연히 긴급 자동차고요. 여기 차량은 뭐냐면 현재 혈액이 자, 희귀한 혈액이에요. 뭐 RH 마이너스든 그래서 긴급해가지고 혈액을 운송해. 일반 승용차거든요. 운송하는데 지금 빨리 운송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차는 이제 옆나라피 전조등 켜고 막 빡빡빡 깜빡이 우리 비상 신호등 있죠. 넣고 가는 그런 차량을 긴급에 준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운송하고 있거나 부상자, 위급한 환자, 부상자 운송하는 그런 차량을 준긴급으로 봅니다. 그러면 긴급자동차는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죠. 법률서 정하고 있는 것 대통령령. 여기는 지정해야만 긴급자동차 되는 것이고 누가 지정하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될 것이고 여기는 준긴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면 우리 긴급자동차는요. 여러 가지 우선 통행권이나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죠? 특례상이 있고요. 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종 대형면허나 일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운전면허 봅니다만은 긴급자동차는 일종 대형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 보통 이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대신 일종 보통은요. 12인승 이하입니다. 12인승 이하 긴급은 일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일종 대형은 모든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보통 긴급자동차에 관한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여러분 어린이 13세 미만이죠? 그건 넘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주차하고 정차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해야 되거나 직접 바로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것을 주차라고 합니다. 자, 정차는 여러분 몇 분을 초과하는 범위죠? 5분이죠. 5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5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있는 주차 외 정차를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합니다. 자, 운전 나와 있고요. 운전은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걸 말하죠. 본래 사용마다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초보 운전이 나오는데 초보 운전은 몇 년이죠? 2년 미지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서행은 느린 속도로 가는 거. 앞지르기 뭐 추라는 걸 말하겠죠? 일시정지 있고. 자,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나오죠? 자,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자가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고요. 자, 모범 운전자입니다. 자, 모범운전도 2년 이상이죠? 그래서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낀 전력이 없는 사람을 모범 운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들에 관한 정의, 즉 2조 내용을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 3조부터 시작해서 또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